2050년 가기 전에 한 10년 동안에 중간에 어느 정도 감축한다는 목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환 부분, 발전 부분은 한 44.4% 줄이겠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100% 줄이려고 하는데 거의 44%를 먼저 10년 안에 줄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을 보시면 겨우 14.5%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산업은 한 80%로 이제 없애는 건데요. 80%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나머지 한 65%, 66%를 나머지 20년 동안 줄인다는 것입니다. 첫 10년 동안에 15%도 못 줄이고 나머지 20년 동안에 65% 이상 줄이겠다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자체도 우리 기업들은 어렵다,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정부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조업, 6대 제조업이 이 산업에서 탄소 배출량의 한 80%를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산업 전체 배출량에서도. 우리 주력 산업들이죠. 조선까지 포함했습니다. 우리 다 주력 산업들이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철강이 그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총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물을 배출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소하는 제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원석을 가공할 때 C를 붙여서 O2를 떼내는 방법을 C를 붙여서 CO2로 떼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C 대신에 H를 붙여서 수소를 붙여서 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실험실에서 작은 규모로는 성공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큰 규모의 장치 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고요. 그것이 특히 2050년 전에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정해서 지금 탄소 중립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정해서 가다가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로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수소하는 제철이 성공했다고 할 때 그럼 한국의 제철 산업 괜찮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많은 이른바 그린 수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도 이른바 그린 수소 80%를 수입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소라는 게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운송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수성 같은 걸 만들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주로 뭐 사우디라든지 호주 이런 데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수소하는 제철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호주나 사우디에서 수소하는 제철 공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산업 전환 없이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안과 맞물려서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구성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한 30%까지 늘리고 원자력은 21.8%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한 9% 줄여가지고 한 21%, 그리고 원자력은 오히려 한 9% 늘려서 30.8% 정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자, 재생에너지, 우리가 원자력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만 탄소 중립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요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저렇게 줄인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을 하는 이른바 RE100를 지금 세계 초우량 기업들이 다들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조에 맞춰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다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RE100를 하겠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자사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만들어야만 납품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RE100 가겠다고 이야기한 기업들이 정말 재생에너지를 쓰게 된다면은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양이 지금 전체 전력의 한 38%가 필요합니다. 지금 2030년에 20%로 줄여서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 우리 사용량이 지금 2020년에 6.6%인데 거의 후진국 수준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순위를 쭉 놓으면 우리가 거의 가장 낮은 분류에 속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개도국들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넘은 나라들이 이미 많다. 그런 에너지 믹스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탄소 중립으로 그러면 가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 문제만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구조적인 문제, 왜 그럼 이 세 가지 난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생산을 탄소 배출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탄소 1kg을 생산하면 배출할 때 얼만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 이 탄소 생산성을 간단한 미분을 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은 탄소 생산성 증가율 빼기 탄소 감축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탄소가 꽤 감축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4.17%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소 생산성이 증가한 것이 참 3.76%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탄소 생산성 각국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굉장히 탄소 생산성이 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공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1kg당 부가가치 생산량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보다 물론 낮고요.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EU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이 탄소 생산성을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증가시키고 있고요. 우리도 2018년부터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3.76%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은 연평균 탄소 감축률이 4.17%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0년 3년 수준으로 우리가 탄소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면은 그리고 동시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그러면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우리는 향후 3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탄소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탄소 중립과 그다음 양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단순한 수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 탄소 중립 안 가면 되지 않느냐? 탄소 중립을 가지 않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엄청난 가격적인 그리고 시장 접근적인 측면에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에 탄소 국경 제도가 EU에서 도입이 되면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철 같은 경우에 미국 EU의 수출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전 산업으로 탄소 중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확대가 된다면 사실상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새로운 공장, 아주 고부가 가치의 그리고 탄소 생산량이 작은 새로운 시설들을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 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국내에는 거의 정말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저부가가치의 산업시설만 남을 수가 있다. 한국 경제가 미국의 이른바 중서부 지방에서 이런 러스트 벨트라는 산업의 공동화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양극화 문제는 훨씬 더 심화될 것이고요. 혁신 경제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